맞는지 인사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PK 아도란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상원이라고 합니다. 야도란이 무슨 뜻인지. 보통 PK라고 하면 플레이어 킬인가? 이게 PK 아닌가요? 뭐 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PK는 단순하게 포켓몬의 약자예요. 아, 포켓몬의 PK. 예. 아, 그 중에서 야도란. 예, 원래 제가 어릴 때 그 이제 포켓몬스터 그 애니메이션 그 에피소드에서 그 뜬금없이 야돈에서 야도란으로 진화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에피소드가 너무 충격이 컸고 이제 그때 어릴 때 막 찾아보니까는 특이하게 초능력 타입이 있는 거예요. 야도란이? 예. 네. 아니 이런 얼빠진 포켓몬이 초능력 타입이 또 그거를 제가 게임에서 써보니까 얘가 세더라고요. 게임에서는 야도란 한 마리로 저기 4,000원까지 다 깬 적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나는 이제 야도란이 너무 좋다 해갖고 그리고 약간 이제 행동이나 이런 게 약간 야도란이랑 좀 비슷해갖고 얼빠지고 이런 게 뭐 격투기를 수련하거나 이런 거는 언제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군대 전역을 하고 제가 사실 대학교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집에서 그냥 히키코모리 말 그대로 그냥 전 집에서 1년 동안 거의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몸무게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 대학교에서 어떤 걸 공부하셨다가 아, 자퇴를 하신 거예요?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지금은 뭐 이제 많이 유명해진 뭐 청강문화산업대학 애니메이션과 청강 그거 유명하잖아요. 항상 뭐 유튜브에 뭐 졸업 작품인가 이런 것들 올리면 사람들이 항상 조회수 높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뭐 웹툰 작가분들이나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네, 출신이 유명. 많은데 근데 저는 딱 대학교에 공부하면서 느낀 게 물론 제 집안 사정도 있지만 아 나는 좀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에 대한 재능이 없구나라고 솔직히 좀 느꼈어요. 어떤 부분? 그냥 저는 그림도 잘 못 그리고 확실히 그 예술이라는 거는 좀 재능이더라고요. 보니까 좀 타고나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딱 그때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 보고. 그래서 그냥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자퇴를 했죠. 제가 그 당시에 또 좋아했던 선수가 그 나가시마 지녀주이치로 선수라고 그 코스프레 파이터.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 엄청 많이 보고 또 그 선수도 이제 코스프레 하면서 입장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선수한테 관심이 많이 갔죠. 근데 그 와중에 저는 계속 집에서만 계속 있고 이러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내가 이대로 살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그냥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사실 그때도 막 할까 말까 하다가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격투기를 할까 말까? 왜냐하면 좀 솔직히 무섭잖아요. 무섭죠. 네. 선수들도 무서운데. 예, 그래서 근데 진짜 마음 굳게 딱 먹고 한 게 2011년 3월부터 어떤 종목으로 시작하셨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점점 인기가 많은 대도수권도 앞에 이 쿨하는 헤드기어 쓰고 네. 하는 거죠. 예. 처음에 할 때는 진짜 전신 근육통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조금 종합 느낌으로 진행하는 거죠. 예. 물론 저는 이제 종합격투기 물론 이제 K1부터 저는 보긴 했는데 이제 막 프라이드나 이런 걸 보니까 종합격투기가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 종합격투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또 종합격투기 체육관도 무섭고 근데 그때 딱 본 게 대도수공전은 이제 이 쿠도 있고 좀 더 안전하겠구나 해갖고 그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가시마 지노치 선수 일본권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딱 그거랑 그나마 비슷한 게 대도수공도라. 그 나가시마 지노츠 선수를 따라서 선택했던 거예요. 와 맞아요. 아. 예. 약간 저 일본권법이랑 대도수공도랑 많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시합이나 이런 거 출전해 보신 적? 네, 제가 무려 이제 대도수공도를 2011년 3월에 하고 무려 4개월 만에 이제 세미프로에 나가게 되죠. 결과는 아 결과는 안바로 졌어요. 이런 20대 초반의 이야기가 네. 제가 알기로는 아. 인투기라는 영화의 네. 소재로 아.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자문이나 이런 거 예. 해주셨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 쪽으로 그 엄태화 감독님이 네.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막 DC 인사이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한테 혹시 제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도 되냐고 제안을 주셔갖고 그때 이제 만나고 막 미팅도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다른 격투기 경기장도 가서 이제 이런 답사도 하고 반년 정도 그렇게 하고 이제 대본 같은 거 이제 감독님이 짜주시고 해서 그 영화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직접 거기에 촬영 현장에 가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거기에 나왔었던 분들이 다 지금 성공했잖아요. 뭐 엄태구, 와 맞아요. 또 누구 있죠? 류혜영?
유혜영 씨도 있고 권율 씨, 아, 유준열. 류준열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나중에 알았어요. 감독님 자체도 콘크리트 유토피아인가 거기 대상 받으시고. 네, 그에 또 많이 작품 만드셔갖고. 네, 그리고 인투기라는 영화 자체도 되게 평점이 평론가 사이에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짜게 주기로 유명한 그 박평식 도 7점 주고 이동진 평론가도 네. 본인이 말하기로는 별점 3점이면 자긴 좋은 점수로 주는 편인데 3.5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인투기라는 영화 자체가 그때는 엄청 저예산으로 만들어졌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그냥 학생의 그냥 졸업 작품? 아, 그런 느낌으로? 예, 약간 저도 솔직히 그렇게 들어갔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점점 스케일이 점점 커지더니 이제 아예 독립 영화가 됐더라고요. 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었는데. 저 처음에는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배우분들도 이제 뭐 지금이어서는 많이 좀 유명해지셨지만은 예, 그 당시에는 예, 나중 돼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재평가가 물론 그때도 평가가 좋았긴 했는데 예. 상원상의 가오 덕분에 아 정말 엄태하 감독님도 영화 너무 훌륭하게 잘 만드시는 분이고 감독님 자체가 예 그리고 배우분들도 연기도 되게 잘하셨어요. 예. 확실히 그때 연기 잘하신 분들이 확실히 그 연기력으로 이제 증명이 되니까 지금도 많이 현역으로서 활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때 시사회나 이런 거 참여하셨었네. 아 예. 오, 초대받아서. 그 닉네임 같은 게 네. 실제 닉네임인가? 예를 들어서 PK 야도란 같은 경우에 나오긴 했잖아요. 그 네. 등장 인물로서 네. 그렇게 나왔는데 다른 분들도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반반 섞였어요. 섞인 실제로 그런 아이디로 출전한 분도 있었고 영화에서의 그냥 가상인 아이디도 섞였어요. 물론 이제 PK 야도라는 실제로 제가 그렇게 달고 나왔고 그러면은 그 영화 내용도 실제랑은 엄청 다른 거죠? 야 그게 엄밀히 따지면은 그냥 그 실제 있던 일을 그냥 이게 그걸 배경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든 거지 그 전체가 그게 하나가 뭉뚱그려서 다 사실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 스토리 자체가 실화는 맞는데 각색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모티브는 실화가 맞아요. 그때 그 배우들을 봤을 때 지금 뭐 다 성공하셨지만 그때는 그 배우들이 뭔가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어우 얘 뭐 멋있다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나요? 그 촬영. 예, 확실히 그 배우분들은 그런 오라는 있어요. 저는 그 엄태구 씨 처음 봤을 때 확실히 약간 그 되게 근엄한 약간 모습이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엄태구 씨가 먼저 와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예, 인사하시고 아 되게 좀 착하신 분이다라고 그때부터 많이 좀 느껴왔고 예. 그 권율 씨도 예, 다 먼저 저한테 인사하시고 그러니까 진짜요? 배우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먼저 와서 인사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는 지금도 다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예. 기본이. 예, 기본이 다 그렇게. 예. 감독님은 어떠셨었어요? 감독님은 그 굉장히 그 크리에이터한 분이라실까 되게 좀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작품을 되게 좀 많이 이렇게 그냥 꼼꼼하게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도 자문을 구할 때도 되게 많이 예, 꼼꼼하게 실제 촬영 현장에서도 세세한 것까지 다. 인터넷 세계에서만 서로 소통하던 사람들이 직접 현실에 나와서 몸을 부대낀다는 것 자체가 어떤 두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그런 점이 되게 저는 마음에 들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소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일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에이전트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됐는지 아니면 완전히 프로 선수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제가 진여주 유이치로 선수를 응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제가 이제 일본에 직접 티켓을 실제로 사서 많이 응원을 하러 갔었어요. 그 선수 응원하러 이제 티켓을 사서. 근데 이제 나가시마 진여츠 선수의 그 회장님, 이제 관장님이시죠. 그분이랑도 친했어요. 근데 그분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왜냐하면 이제 선수를 응원하니까 당연히 이제 티켓을 주면은 이제 그 관장님이 주시죠. 관장님 통해서 티켓을 네.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네, 그 구입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 것도 좀 그렇죠. 나중에 들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경계를 많이 했대요. 이상한 사람일까 봐? 왜냐면 제가 티켓 산다 그러고 그 일본에는 티켓을 발주하면 취소를 못해요. 그럼 완전 선수가 뒤집어 써야 되는데 산다 해놓고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 실제로도 일본에도 많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도 많은데 심지어 외국 사람이 티켓을 사러 보러 간다. 당연히 수상하게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연락은 그 당시에 뭘로 했어요? 그 당시에도 트위터. 트위터. 예. 근데 그래서 왜냐면 당연히 무섭죠. 왜냐면 발주해놓고 안 오면은 완전 손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실제로 비행기 티켓까지 보여주면서 나 무조건 간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많이 갔죠. 근데 또 그 분이 지금 이제 일본에서 딥킥을 하시는 하야지 관장님이에요? 예. 아. 예. 근데 저 어느 날 약간 딥킥에서 한일전 매치를 좀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한국 선수들을 어떻게 쓸 수 없냐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 저랑도 이제 얘기가 오가고 해서 처음에 이제 같이 간 팀들이랑 가서 그 팀들이 되게 좋은 성적을 좋은 성적도 이라기보다도 4명 가가지고 1승 3패였거든요. 근데 다 판정 경기까지 가고 압도적으로 지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막 예전에는 되게 막 허무하게 지고 이래갖고 KO 그냥 빨리 되고. 예, 근데 다 되게 열심히 판정까지 시합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한테 좀 약간 맡긴 거죠. 한국 선수들은 좀 섭외하는 거에 대해서요? 예. 원래 처음에는 그 단체만이었다가 이제 그 단체를 통해서 좀 소문이 이렇게 막 났어요. 그래서 그게 점점 하나둘씩 늘어난 거죠. 사실 돈 진짜 안 들고요. 사실 돈 보고 하면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저는 그냥 순수하게 제가 일본을 그냥 가고 싶으니까 예, 단지 그것뿐이고 나머지 뭐 제가 이걸로 뭐 이득을 본다 이런 거는 없죠. 저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죠. 취미로. 거의 취미로 예. 한다고. 이거를 업으로 하면은 못해요. 예. 예. 저도 뭐 옆에서 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돈을 쓰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 예, 그렇죠.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의 뭐라 해야 되냐, 에이전트로서의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 사실 에이전트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저는 그냥 제가 보고 싶은 경기를 그냥 가까이서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좀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그런 시합을 그냥 옆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세컨드석이 어떻게 보면 특등석이잖아요. 그죠. 예, 저는 앞으로 그냥 그런 역할을 좀 많이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게 그냥 제 목표죠. 예. 라온이랑은 어떻게 연계라고 해야 되나? 하게 됐는지? 저는 원래 사실 뭐 성현 선수나 창현 선수 경기를 진짜 옛날부터 많이 봤어요. 정말로 팬으로서. 근데 제가 2023년이죠 그때가. 원래는 서로 이제 모르고 있다가 그때 이제 딱 마치 오퍼가 왔는데 그때 이제 윤덕재 선수의 오퍼를 제가 받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라운짐에 연락을 하게 됐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시작됐는데 근데 확실히 제가 볼 때 라온 체육관 선수들이 확실히 이제 뭐 성현 선수, 창현 선수가 확실히 그 일본의 그런 룰 같은 거를 잘 파악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 일본 링에서의 싸우는 방식이 정말 일본에서 이게 좀 승률이 높게끔 많이 그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때도 이겼죠. 예, 덕재 선수가.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제가 라온 쪽에 이제 많이 선수들 이제 기회가 있으면 좀 많이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제 또 같이 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많이 좀 좋은 인연이 되고 있죠. 예. 한국이랑 일본의 차이? 이 격투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이건 그 확실히 일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경기 있으면 다 자기가 돈을 주고 그냥 군말 없이 그냥 돈 주고 보러 가죠. 예. 근데 이제 한국은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많이 알려진 사실이니까 근데 다 이렇게 티켓을 사서 이렇게 막 보려고 하는 문화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그리고 일본은 이게 아무리 외국 선수라고 해도 이 선수가 정말로 잘하거나 재밌는 경기를 하면은 꼭 잘했다고 응원해주고 그런 건 확실히 그 일본의 그런 팬 문화는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일본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일본은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물론 많이 봤지만 이제 애니메이션은 사실 공부의 개념보다도 좀 입문의 개념으로 보는 거고 실제로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된 계기는 역시 격투기죠. 격투기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이제 격투기 보면은 소개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전 공부는 안 하고 같은 영상만 한 진짜 몇백 번 돌려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몇백 번 돌려보면 들려요. 지에노츠 선수 거 보신 거예요? 그 선수 것도 보고 물론 전 차현 선수 것도 예. 물론 차현 선수가 영어로 인터뷰할 때는 못 알아듣겠다. 저 영어를 못해요. 오히려 관심 있는 일본 분야에서부터 시작하고 애니 같은 거는 그냥
쉽게 다가가기 위한 용도로만 예.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애니메이션은 공부할 때 도움은 안 돼요. 왜냐면 이 실제로 쓰는 표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애니메이션에서 쓰는 표현은 현실에선 못 써요. 아, 못 쓸 정도예요? 예, 못 써요. 오타쿠로서 이제 격투기 선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애니메이션이나 콘텐츠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이 그 거인들이 싸우는 장면이 실제로 격투기 선수들의 움직임을 많이 모티브를 했어요. 그 이제 작가분이 그 격투기를 좋아하셔서 네, 실제로 그 UFC 경기 같은 거 보고 많이 모티브했고 실제로 그 거인들 보면은 그 막 암트라이앵글도 쓰고 그냥 그런 거 써요. 그런 거를 좀 포인트로 보면은 많이 좀 재밌어요. 아, 그런 포인트로 보면은 나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포켓몬스터. 예. 어른 성인이 봐도 재밌나요? 옛날 거는 옛날 거는 1세대 키코모리 저 오타쿠인데 격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한마디를 말씀을.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계속 팠으면 좋겠어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저도 처음에 격투기 할 때는 가족들이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다치니까 막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자기가 하고 싶으면은 만약에 자기가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주변에서 말린다 그래가지고 그 남들 시선이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 말고 자기가 이거에 확신을 갖고 뭐 몰두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본 시합을 나가는 선수들에게, 한국 선수들에게 추천할 만한 뭐 전략이나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일단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제가 그냥 감상으로 느끼기에는 한국 선수들은 너무 뒤로 빠져요. 예, 너무. 근데 이제 일본 선수들은 다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이제 만약 일본에서 많이 활약을 하고 싶으시면은 좀 많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좀 싸우는 스타일을 좀 많이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금 일본의 판정 기준도 아무리 뒤로 빠지면서 많이 때린다는데 그건 포인트가 전혀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기들 이제 해외에서 오는 선수들이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많이 때리는 전략을 많이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선수는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지는 거죠. 근데 보면 그런 그런 기준들을 보면은 일본에서의 판정 기준은 이제 어그레시브 앞으로 나가면서 많이 때리는 게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예.